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18%, 그리고 코스닥은 1.52%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많이 매수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또 오늘은 이렇게 좀 상승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관되게 경기 민감주들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나 시장이 상승하나 경기 민감주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외국인들은 앞으로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도 형편되는 대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데 베팅하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한 데는 삼성전자 영향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작년 실적이 엄청납니다. 279전 매출을 일으켰답니다. 그 중에서 영업이익이 51조 5,700억 원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한 거 답이 있잖아요. 이것만 답이고 나머지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쭉 세상을 마주하다 보면은 학교 다닐 때처럼 100% 완벽한 답은 없다, 이 말이죠. 어떤 쭉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든다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있을 때, 이 삼성전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 또 그리고 뭐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또 이런 현상만 봐왔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때려 죽일 놈의 기업이 될 거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 너무 편향돼서 바라보면은 삼성전자는 정말로 긍정적인 면만 보이겠죠. 그런데 전체를 조망한다 했을 때, 긍정이 한 60, 70%, 부정도 한 20, 30%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 긍정적인 면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부정적인 면은 좀 줄여가는 게 안 좋겠나.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방식인데, 지금까지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너무 흑백 논리에 편중이 돼가지고 내 편 아니면 네 편, 이런 걸로 너무 갈라져서 기업도 그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너무 나쁜 면만 강조를 해서 삼성전자를 마치 사회 악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또 거기에 편중돼 가지고 편성해서 막 자기 목소리를 내며 다른 의견들을 무시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뭐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갖다가 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로 애국자들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래가 밝다고 보기 때문에, 더 성장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주식을 우리는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더불어서 더 큰 국가가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또 기업이 좋아지면 국가도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긍정에 우리가 베팅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애국자라고 보시면 되고, 또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앞으로 이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더 많이 우리나라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이 엄청 좋았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 보면은 전기전자, 화학, 운송장비, 여기 유통업, 의약품, 뭐 철강, 금속, 보험, 요걸 자세히 보니까 한 며칠 계속 보이는 게 있죠. 전기전자, 화학은 어제하고 이렇게 보였고 오늘 보였고, 운송장비, 뭐 유통업, 철강, 금속은 한 며칠 계속 보이죠. 보험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질 것, 경기가 나아질 것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계속 물량 모아가는 겁니다.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이렇게 10종목 정도 됩니다. 몇 개 안 되니까 버뜩 보고 체압 보도록 합시다. 일단 DL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공포지수가 떴습니다.
변곡점 지표가 다다다다 떠서 앞으로 상승할 것 같다는 의견을 계속 보이다가 급기야 공포 지수가 빡 되면서 한 방 빡 찍었어요. 그 이후에 상승하고 있죠.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국토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시점에 장기적으로 막 접근하기엔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내가 들고 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 이렇게 노리고 추가로 물량을 갖다가 좀 더 모아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고, 또 뭐 짧은 개념으로 난 이렇게 전고점 보고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최근 들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화학업종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많이 검색되고 있고, 또 화학업종에 있는 종목들 기술적 반등 그런 위치에 놓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괜찮긴 합니다. 괜찮은데 앞서 본 국토화학하고는 좀 생긴 게 조금 다르죠. 국토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어떻게 딱 있다가 딱 돌파하는, 사실 오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호석유는 좀 다르죠. 금호석유는 좀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또 화학에서 대한유화 나왔죠. 대한유화도 저기 금호석유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괜찮긴 괜찮은데, 요거는 좀 더 있다가요, 만약에 이렇게 한 20만원 정도가 조금 하나 어떤 중요한 가격대라고 본다면, 요거 올라서면 강하게 외국인들이 최근 매수하고 있으니까 올라서면 그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또 화학업종 또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 나왔는데 요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숫자도 좀 많이 남아있고, 요거 최근에 반등 신호도 떴고, 요거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멀리 보고 물량을 모아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삼양식품은 나왔죠. 어제도 나왔고 뭐 아랍게도 나왔고 최근 자주 보이는데 어중간하죠.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어중간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원산업도 좀 어중간하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그런 시점이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화학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앞서 본 국토화학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아예 접근하기는 좀 곤란한데, 요렇게 하나 짝선을 꺼서 올라서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한번 봐도 되지 않겠나. 그런데 모든 걸 걸고 베팅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고, 지금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합니다. 한참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이거는 접근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대충 좀 살펴봤고, 시장의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 넥슨 GT,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종목이 넥슨 GT만 같으면은 우리는 대박 쳤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 한국 증시가 선진 시장에 편입돼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나 크다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 이런 지표 개발하는 우리는 대박 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장의 변곡점을 갖다가 땅땅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지금 매도 앞으로 시장이 하락할 것 같아요. 이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예전의 상황을 봤을 때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누르페인트도 어떻게 됐어요? 좀 그렇죠.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신호가 떴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신호가 많이 뜨면 그때 잠시는 오를 수는 있어도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 이거 좀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안 좋은데 또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 선데이 토이즈도 지금 들어가기 그렇죠. 컴투스 홀딩스도 어중간합니다. 파트론도 어중간합니다. 물론 여기는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계속 좀 들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물량을 좀 더 모으고 싶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좀 어느 정도 반등하면 그때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면 이미 내가 들고 있다 그러면 좀 끊어 먹고 현금 좀 챙겨놨다가 다음에 다시 반등할 때 추가로 물량을 더 매수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겠죠. 하여튼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고, 요 아래쪽의 종목들은 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튼 오늘은 뭐 시장이 상승해서 괜찮았고,
또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우울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일관되게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기 회복에 베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오늘 뭐 시장이 상승했다고 해서 내일도 상승하느냐, 그 월요일 날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그냥 과도기라고 생각하십시오. 늘 말씀드렸다니까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가 그동안 좋지 않았다가 지금은 좋아지려고 하는 그 과도기에 놓여가지고 있다. 앞으로 뭐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연준에서 뭐 금리도 올리고 채권까지 팔아가지고 돈까지 이중으로 지금 회수한다고 그렇게 12월 회의록에서 FOMC 회의록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입니까? 그러면 조만간에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완화 관련해 가지고 채권을 이제 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또 시장의 충격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시장이 크게 오르면은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는데 시장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니까 우리는 안정적으로 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다. 그리고 뭐 돈이 많다 그러면 한 방에 들어갈 수 있지만 뭐 우리 사정이 다 그렇다 아닙니까? 매월 받는 월급 조금씩 아껴서 사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시기가 얼마나 귀한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 잘 이용하셔서 앞으로 뭐 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이 주식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되는 것에 우리는 베팅을 하고 있다고요. 기업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국가가 잘 됩니다. 그럼 국가 잘 되고 기업 잘 되고 우리도 잘 되는데 우리가 베팅하고 있잖아요. 내만 잘 먹고 살자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